학비는 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호입니다. 너싱 과정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그림 똑같죠? 똑같습니다. 어떤 전공이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거는 이제 안막이라고요. 간호를 졸업하면 많은 분들은 이제 간호 영주권 된다. 많은 사람이 간호를 하면 영주권 된다더라. 라고 생각해서 간호 졸업하면 영주권이 갑자기 탁탁탁 되는 줄 아세요. 그게 프로세싱이 있어요. 저기 처음에 아프라라는 데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 보시죠. 평시에 10일 걸릴 거를 10월하고 1월 사이에는 한 달 반도 걸리죠. 한 달 반도. 자, 그러면 간호를, 여러분들 간호 준비하시는 분 여기 계시는 분 아실 겁니다. 호주는 대부분 간호는요, 1년에 한 번 입학합니다. 2월 달에. 자, 그럼 12월 달에 나만 졸업하나요? 11월 말쯤 가서 학업이 끝나고, 3학년 학업이 끝나고, 졸업하는 게 나만 졸업하나요? 아프라 등록은 유학생만 하나요? 모든 간호 졸업생들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일 걸리는 게 6주 걸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하다가 뭐 이렇게 서류가 좀 빠지면 또 추가내고 하면 되죠. 추가내고 하면 되는데 그 수천 명의 졸업학생들 뒤로 다 밀리죠. 그럼 그게 계속 밀립니다. 등록이 늦었으니까 그 다음에 기술심사도 늦어지겠죠. 기술심사 늦어지니까 영주권 신청도 EOI 인비테이션 받는 것도 늦어지고 그만큼 물리적으로 그만큼 늦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영주권도 받는 것도 늦어지죠. 아이 그러면 저거 뭐 몇 달 늦어지는 게 대수냐? 대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식 RN 등록하고 호주에서 간호사로 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최소 월에 5,000불을 받아가면서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거 등록 안 돼갖고 넉 달째 끙끙 피자 들고 앉아있습니다. 엄마한테 생활비 받아가면서. 금액이 얼마죠? 넉 달만 늦어도? 여러분들 RN 등록 안 하고 혹은 영주권 없이 정식 병원에 취업 어렵습니다. 아시잖아요. 정식 영주권이 해결돼야 이제 취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근데 공부 다 끝났고 점수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것도 작용한다니까요. 넉 달 늦으면 2만 불 차이 나잖아요. 처음에 학교 갈 때는 이 학교가 2,000불 더 비싸고 가지고 그렇게 밤새 고민을 하더니 2,000불 더 비싸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더니 저런 거는 전혀 생각지 못하는. 자, 그 다음에 메디컬 관련입니다. 메디컬 관련은 의대, 치대도 있지만 많은 전공들이 있거든요. 자, 본질은 똑같습니다. 본질은 똑같습니다. 제가 반복되는 다이어그램을 계속 넣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끔은 의대, 치대만 좀 생각하세요. 그렇게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은 의료 관련 쪽에서 영주권이 되는 학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거의 절반, 제 인생의 절반은 한국에서, 절반은 호주에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제가 20년 넘게 호주에 살면서 한국과 호주에 똑같은 직종인데 한국과 호주에서 가장 극명하게 차별적인 어떤 처우가 이루어지는 분야가 사회복지사하고 물리치료사인 것 같아요. 호주는 물리치료사는 거의 닥터급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사회복지사도 호주에서는 정말 근데 한국의 사회복지사는 그 무슨 에이즈드 케어처럼 이 케어로 하는 쪽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극명하게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의료 분야 쪽도 많이 있는데 이거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서울 세미나 할 때 업데이트 시킨 거라서 지금 일주일도 안 됐어요. 호주는 각 분야별로 쿼터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각 직종별로도 쿼터가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물리치료사, 우리 피지오테라피는 1784명 받겠다. 자, 지금이 10월 초잖아요. 그러면 회계년도부터 하니까 7, 8, 9, 4분기는 지났잖아요. 몇 명? 5명 이하. 5명 이하는 저렇게 표시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그냥 적은 거예요. 메디컬 이미징, 영상의학 분야죠. 1203명 필요한데 여전히 5명도 안 찾아갔어요. 전수적인. 그러니까 분야를 좀 다양하게 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이걸 호주에서 살겠다는 사람이 호주에서 오케이 내가 그럼 물리치료를 하겠다. 그러면 호주에서 물리치료사가 어떤 직업인지를 파악하고 도전을 해야지. 한국에서 물리치료사가 이런데 그럼 좀 그렇네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내가 호주에서 그 활동을 할 거니까. 한국의 간호사분이 호주에 간호사 왜 가요? 호주 간호사하고 한국 간호사하고의 어떤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전문 자격을 취득하고 지낼 거니까 그 환경에 맞춰서 보는 게 맞겠죠. 사회복지인데요. 사회복지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석사 과정을 생각한다 그러면 사회복지 석사 뭐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죠. IT 회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회계 같은 경우 요즘에 공부하면 좀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 동생 이제 5형제 중에 제가 넷째고 제 동생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호주에 제일 먼저 가서 이제 정착, 원래 가족 중에 한 명이 어렵거든요. 제가 먼저 제일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쪽 일을 이제 하면서 위에는 안 되더라고요, 나이 때문에. 그래서 동생만 온 거예요. 그래서 동생하고 저하고 이제 호주에 살고 있는데, 동생 와이프가 회계사인데 호주에서 회계 경력 한 3년쯤 되잖아요. 레주메 10군데 넣으면요 7군데 당장 오랍니다. 페이어블이나 리시버블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당장 오랍니다. 근데 졸업 한국 학생들 회계 공부 많이 하잖아요. 왜 한국 학생이 회계 공부 많이 하냐면, 뭐 외국 학생도 많이 하지만, 내가 한국에서 상경 계열을 나왔는데 호주에 가서 공부하고자 하는데 타일은 그렇고 자동차 정비는 내한테 안 맞을 거고 요리는 그렇고, 그렇다고 갑자기 한국에서 상경 계열 나온 사람이 호주 공대를 갈 수는 없잖아요. 마땅한 게 없을까? 그게 회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회계를 많이 선택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회계를 선택하니까 문제죠. 회계는 재무 컨설팅입니다. 부키핑이 아니에요. 장부정 격리 직원이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데 무슨 재무 컨설팅을 해요. 자, 바꿔 이야기해보죠. 필리핀 학생이 한국에 와가지고요,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에 열심히 공부해서 회계사가 됐어요. 자, 강남역 앞에 영업하면 돼요? 한국말 더듬더듬 웬만큼 해요. 누가, 어느 사람이 그 필리핀 백그라운드 그 사람한테 회계를 맡기겠어요? 반값으로 해주면 또 모르겠지만, 그죠? 그 사람은 결국은 강남역 근처에 있는 필리핀 사람 일부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영수증을 생각 안 하고 자기가 회계 좋다고 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딴 거는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도전을 안 하는 게 맞았죠. 마땅히 내가 하고자 할 만한 전공이 없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정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영주권을 받고 싶고 딴 건 안 되겠고 현장 기술직 막 고생하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회계를 선택하니 취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IT도 약간 비슷합니다. IT도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한국에서 제가 기계를 전공했는데 호주에서 제가 원래 저는 원래 어릴 적부터 꿈이 그렇게 많은 나라 돌아다녔던 이유가, 제가 원래 꿈은 이제 국제 무역 일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때 왜 한참 저 때는 이제 상사면 이래가지고 뭐 그런 환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나라들만 축구장창 돌아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른 스타일, 제가 거의 노숙하고 다녔거든요. 이제 유럽은 뭐 환경이 좋으니까 거의 노숙이고, 이제 동남아에 때는 노숙을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조금 저렴한 데서 자고 이렇게 했는데, 노숙할 때는 벤치 밑에서 자야 됩니다. 벤치 위에서 자면 이슬 맞아서 안 돼. 밑에서 탁 자야지 뽀송뽀송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열심히 제가 이렇게 배낭여행을 이렇게 막 다니고 했었는데, 조금만 더 영어를 잘하고 내가 이런 상경계열 쪽 지식이 좀 있으면 좀 더 나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전공이 기계였으니까. 저는 선박 엔진 부품을 취급하는 무역회사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호주에 가서 조금만 더 공부하자 해서 이제 호주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마케팅을 공부한 거예요. 2년 반을 공부했는데, 마케팅은 호주 3년 과정입니다. 6개월만 더 하면 졸업하는데 집사람이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한 상황인데, 그때 아는 거예요. 마케팅은 영주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때 뭐 어린 마음, 아니 옆에 뭐 요리 공부하는 사람은 학비도 나보다 훨씬 적게 냈는데 영주권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냐고, 호주 정부가 이런 뭐 불합리한 제도가 어디냐부터 시작해서 참 뭐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바뀌어서 공학을 하려고 하니 학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서포트를 받았던 게 맞죠. 저는 공학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학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한국 돌아가자니 이제 나이도 좀 있고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선택한 게 이제 IT나 IT 같지 않은 경영 정보를 했던 거거든요. 경영 정보 해가지고 이제 졸업하니까 다행히 좀 럭키하게 처음에 취업을 했다가 한 3개월쯤 지난 다음에 이제 관뒀어요. 내가 발전해서 갈 수 있는 분야가 딱 한계가 되더라고요. 제가 IT를 하려고 해서 프로그래밍을 했었으면 됐는데, 저는 경영 정보, 이 테크니션을 매니징하는 일종의 이제 경영 쪽에 가까운 쪽이니까 힘든 거죠. 그 백그라운드도 학사 과정도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국 분들도 IT를 전공하는 사람 중에 많은 분들이 좀 착오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거를 잘 판단해서
IT 안에는 저렇게 많은 한 10개 분야가 있거든요. 10개 분야에 내가 어떤 게 맞는지를 좀 냉철하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저 10개 분야가 다 요구하는 언어적인 게 다릅니다. 저기 보십시오. 자, ICT 정보통신 관련이죠. ICT 비즈니스 어널리스트. 비즈니스 분석가하고 분석하는 일하고 프로그래밍하고 뭐가 더 영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그게 더 높은 영어가 요구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게 좋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어 수준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어가 저기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제 이런 거를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호주 IT 회사 앞에 5시쯤 있으면 점심시간이면 그렇죠. 1시, 12시 반쯤 되면 점심 식사하러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편말에 써서 붙이는 거죠. 영어 안 되는 영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IT를 공부하고 싶은데 나는 뭐 비즈니스 어널리스트를 공부하고 싶은 유학생인데 누가 나에게 5분만 자문을 해주세요 라고 써붙여가지고 안 되면 집에서 써오면 되잖아요. 써가지고 그 IT 회사 밥 먹으러 나오는 그 IT 회사 앞에 들고 있어 보세요. 누가 나한테 다가와서 말 걸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좀 그런 걸 안 하고 간호 공부하러 가겠다는 사람이 여기 간호 공부하는 사람 그룹을 안 계시죠. 간호 공부하는 사람이 하겠다는 사람이 제게 그 상담을 보면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만약에 한국에 간호사면 제가 주제넘게 간호가 어떻고 떠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무 간호 지식이 없는데 간호를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병원 몇 군데 집어줍니다. 아산병원하고 삼성병원하고 거기 가면 군내 식당이 있다. 군내 식당에 가면 딱 보면 복장이 다 보인다. 이 사람은 간호사, 이 사람은 의사, 이 사람은 물리치료사. 복장으로 다 보면 되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인사하고 내가 간호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몇 가지만 좀 물어. 그래서 간호가 본질적으로 뭔지를 좀 알아야지. 간호가 영주권 된다고. 그런 거는 도전 안 합니다. 그런 거는 트라이도 안 하고 좀 멋쩍어서 어쩌고 그러면 호주 가가지고 그 앞으로 닥칠 그 부동산 감정 이것도 하나. 그러니까 회계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회계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이 도전 안 하니까. 왜 많은 사람이 도전 안 하죠? 회계는 많은 사람이 도전하는데 학교가 없으니까. 학교가 저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출되는 사람이 많지 않죠. 내가 공부할 때 어떤 전공을 공부할 때 있잖아요. 내가 이 전공을 예를 들어서 간호를 선택했어요. 나는 아델레이드에 있는 플린더스 대학을 갈 거예요. 그러면 아델레이드에서 간호 공부하는 유학생이 어느 정도 될까는 고민해봐야죠. 왜? 걔들과 내가 경쟁하는 거잖아요. 아델레이드에 있는 플린더스 대학 학비랑 퀸슬랜드에 있는 뭐 센트럴 퀸슬랜드 유니버시티 학비랑 캔버라 대학의 학비랑 이런 걸 비교를 하면서 거기에 나와 같은 경쟁자가 얼마 있을지 이거를 비교를 안 합니다. 그건 큰 오산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유학 후 이민을 도전한다라고 하면요, 제일 먼저 이제 전공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공 선택이 확실히 이제 딱 정해졌잖아요. 정해지면 그 다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학교 지원. 대부분의 호주 대학은요 학교 지원이 무료입니다. 근데 한국 학생들은 영어부터 공부합니다. 영어가 중요한 건 맞는데 내가 이제 가려고 이제 결심이 섰고 전문가 여러 사람들 자문을 구해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이 딱 섰다라고 하면 이제 학교 지원을 해야죠. 지원비 거의 없으니까 뭐 어떤 학교는 뭐 100불 뭐 한 8만 원 정도 요구하는 대학도 있긴 한데 어쨌든 비용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럼 지원을 해놓고 그럼 내가 이제 입학 허가서가 나오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한국 학생들이 영어 점수가 있어야 지원이 됩니다. 영어는 entry requirement입니다. apply requirement가 아니고 지원할 때 필요한 게 아니고 입학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해서 입학 허가서를 받아놓고 그 다음 내가 이제 영어를 준비해야 내가 원하는 그 시기에 갈 거 아니에요. 가끔 학생들 중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입학 6.5를 받아와가지고 저 브리스번에 있는 뭐 서던 퀸슬랜드 대학에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뭐 한 9월이나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 다음 년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년도 다 마감됐죠. 네. 한국 1.5%라고 그랬잖아요. 지원자는 한국이 좀 더 되겠죠. 90% 이상 다른 나라 애들은 가만히 있나요? 그러면 그게 유학 후 이민에 유리한 지역이라는 게 나만 알아요. 그게 나만 아는 정보나 중국, 인도 애들은 뭐 우리보다 훨씬 파이가 크기 때문에 훨씬 디테일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걔들이 다 지원해가지고 오퍼를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왜 문제가 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자, 내가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 다 조언을 받고 해가지고
USQ라는 대학에 지정을 이제 USQ라는 대학에 내가 뭐 시빌 엔지니어링을 토목공학을 가기로 딱 정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원을 안 해놓고 영어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10월쯤에 입학 요점으로 딱 받았어요. 그때 딱 지원을 했더니 이제 2월이 마감이래요. 그러면 이제 7월에 가겠죠, 그죠? 7월에 가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 대부분 학생들은 그냥 2월 되는 다른 학교 없어요. 그래서 또 지역이 어긋나는 겁니다. 2월에 당장 들어갈 대학 많죠. 호주 대학이 몇 개인데 많죠. 유학교 이민회를 분리하지만 대학은 많거든요. 아니 당장 고객이 와가지고 저 바나나 없어요? 바나나 없습니다. 사과는요? 네, 사과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나 다음 주에 나오니까 바나나 다음 주에 드세요. 그렇지 않죠. 이거 그냥 사드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드시면 안 된다니까. 네. 자기한테는 지금 이게 더 맞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러면 7월에 가야 됩니다. 혹은 간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럼 내가 내년 2월에 안 된다? 그러면 내후년 2월로 기다려지냐? 만약에 나이가 33세가 딱 넘어가는 게 된다라고 하면 좀 고민스러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1년을 못 기다립니다. 왜? 내가 뭐 다 준비해가지고 나름대로 막 이렇게 다 해놨단 말이에요. 마음도 다 이렇게 이제 결심도 섰단 말이에요. 거기서 1년을 못 늦춥니다. 그냥 다른데. 거기서 이제 첫 단추가 이제 꼬이는 거예요. 자, 요쪽으로 돌아가시면요, 유튜브에서 그 호주 유학 클럽 치면 저희 그 카페도 이름 똑같아요. 네이버 카페도 이름 똑같고 유튜브 채널도 똑같거든요. 거기 가면 저희가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전공별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올리니까 그걸로 참조하시면 도움이 조금 될 거고요. 뭐 이메일로는 언제든지 써야 돼요. 문의 주시면 좋고요.